한국에 빌어서라도 경제연합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일본 경제가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도 모자라 자국의 산업과 외교 위상 또한 연일 총체적인 난국을 거듭하고 있다며 일본 사회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도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이 공교롭게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극한 갈등을 촉발했던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점차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며 매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당의 영구 집권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다지기 위해 섣불리 무역 보복을 가하는 바람에 일본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면서까지 자기 진영에 서로 끌어들이려 하는 반면에 일본을 두고서는 그야말로 푸대접을 방불케 할 만큼 국제사회의 외면과 배제가 연일 거듭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리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장 지난 1985년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설립된 세계 최대의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인 유레카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유럽 국가들만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던 기존의 규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뒤질세라 미국 역시도 일본을 제껴둔 채 한국과 사상 최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일본 경제 전문가들의 이러한 탄식과 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주듯이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 역시도 최근 일본어판으로 작성된 기사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잇따라 한국과의 협력을 절실하게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잘 알려진 구글에서 최근까지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매우 이례적인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안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슈미트 회장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장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제조 기술과 제조 능력 확충을 위해 연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 역시도 스마트폰과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대만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슈미트 회장이 이를 위한 대안으로 삼각협력 체계를 주창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음으로써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획기적으로 늘려가는 것과 동시에 미국 정부 역시도 이를 독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과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의 거센 도전으로 인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직전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미국 경제인들의 이 같은 다급한 호소는 일면 타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앞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어닥친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에서 미국이 기술 우위를 앞세워 소련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만큼 오늘날의 미국 정부 역시도 현재 격렬하게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 구도에서 보다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과의 기술 동맹에 필사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 같은 절박감에 더해 일본의 주요 매체들 역시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제연합이 절실하다며 이를 특집 보도로 다루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 실색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장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방관한 채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근근히 버텨왔던 일본 경제가 최근 격렬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냉전 질서로 인해 끝내 엔화 폭락은 물론이고 물가 폭등이라는 이중삼중의 경제 위기가 들이닥치자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과의 경제 연합 구상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본 정부가 일본의 부활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쿄올림픽이 보건위기 폭증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개최된 것도 모자라 지난 22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 역시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높은 13조 원 이상 소요됐다는 소식마저 발표되면서 가뜩이나 악화일로에 내몰린 일본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으로 잘 알려진 도요타 자동차 역시도 그동안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뒤처져 있던 전기차 사업을 도약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첫 전기차 모델을 세계 시장에 선보였다가 어이없게도 전기차 출시 2달 만에 품질 불량 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을 단행하는 사태마저 발생하면서
결국 일본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일본에 불어닥친 총체적인 난국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일본 사회에 급속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경제연합이 더욱더 맹렬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변하듯이 최근 일본의 유력 주간 매체인 슈칸 지츠와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일본 경제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제연합이 매우 절실하다며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인 슈칸 지츠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듭되는 엔화 폭락과 물가 폭등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연합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두 나라가 아직까지 징용공 문제와 무역보복 조치를 비롯해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서로가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냉전 질서로 인해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역시도 국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몰린 만큼 일본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경제 강국과 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과의 경제연합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연합을 맺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 초강대국의 위상을 갖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2억 명에 육박하는 데다가 국내 총생산 역시도 7조 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합은 그만큼 세계 경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막강한 위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정작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극한 갈등이 분명히 일본 정부에 의해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나 배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 부도 위기를 한국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갈등 요소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한국 경제를 통해 일본의 경제적 편익만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이러한 지적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합을 두고서 자신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부품 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만약에 한일경제연합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1위의 위상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제 스마트폰과 TV 제품에 일본의 부품 소재를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 위기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이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작 책임 주체를 놓고서는 이런 방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오늘날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과거에 있었던 오랜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통합경제를 이뤘던 만큼 이를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는 다소 얼토당토 않는 주장까지 펼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일제 시기에 이뤄졌던 잔악한 침략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 조치를 촉구하기보다는 당장의 일본 경제가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다시 권모술수를 획책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두 번 다시는 용납하지 않길 바랍니다.